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KB 주간 시계열 함께 읽으면서 8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매매와 전세를 비교해 놓고 봤습니다. 가격을 봐도 매매는 가격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이지요. 예, 전국 주간 변동률 자체가 매매 가격은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전국에 대한 평균으로 냈잖아요. 서울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매매가 그 전주에는 0.58이었는데 0.53으로 내렸고요. 전세는 0.26이었는데 0.29로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이상보다도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죠. 서울의 매매와 전세가 이렇게 조금 핫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에서 지금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하락한 지역을 비교해 보고 전년과 비교를 해 보게 되면요. 금주에도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불씨가 돼서 세종시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가격을 오르고 10억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0억 대까지 찍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지금 상승하는 순위를 보게 되면요.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덕양구, 그다음에 성북구, 중랑구, 남양주, 강서구,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들이죠. 작년에는요. 이게 1.34%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은 거 보이시죠? 작년에는 이 시기에 수도권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한 지역을 보게 되면요. 원주가 0.13%로 마이너스이고요. 목포 당진이 여기 포함되고 나머지는 아까 미비합니다. 빠지는 게. 하지만 1년 전만 가도요. 수치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기 0.1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65입니다. 그리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락폭도 컸지만 지금 현재는 하락폭도 줄어들고 하락하는 지역 자체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외곽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 지금 현재는 서울의 외곽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시게 되면 전세 가격도 이제 서울 중심하고요. 서울 중심이 조금 많죠. 서울 중심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중에 용인의 기흥구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날짜 대비했을 때는요. 7월 대비했을 때도 그때도 대전 서구하고 세종시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했던 지역도 지금 전세가 하락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파주가 오히려 조금 하락한 모습을 좀 오늘 보였네요. 그래서 파주와 김해에 약간 금주 하락률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쏘쏘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했을 때에도 많이 전세가 하락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19년에는 수도권 위주로 입주 물량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컸고 올해는 지금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서울 중심부터 시작을 해서 매물이 좀 없다. 그리고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매매 증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매매는 오르고 뭐 매매는 증감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고 전세는 오히려 증감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중점이 되어 있는지 보고요. 6월 1일부터 7월 27일이죠. 9주 동안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의 가격이 크게 변동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7월 27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전주 대비했을 때는 지역별로 약간 조금씩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 지역들도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노원구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성동구도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성북구, 그리고 은평구,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요.
여기 강동구도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로구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오른 모습 보이죠? 0.46이었는데 0.95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초구가 가격이 왜 가격 변동이 왜 이렇게 증감률이 아예 없죠? 거래가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여기 전 도봉구가 굉장히 눈에 보이죠. 도봉구가 엄청 크게 띄고요. 그 강북구, 도봉구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조금 세종시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고요. 토탈에서 그리고 덕양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오르고 있고요. 일산의 서구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일산도 이제 빚을 좀 볼려나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동안구, 만안구 이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곳들이 가격이 좀 영향을 받아서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명하고 의정부도 보입니다. 의정부도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네요. 평택 한번 보세요. 평택이 좀 우울하죠. 네. 그리고 안산을 볼게요. 안산도 지금 거의 보합세입니다.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 7월 7월 7.10 대책 때 그 지역별로 이제 그 6.17 대책 때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7.10 대책 때 세금을 딱 과하게 하니까 요런 지역들이 약간 보합으로 훅 빠져버리네요. 그리고 남양주라든가 구리, 용인은 가격이 올랐고요. 수지구도 많이 올랐고 하남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좀 많이 올랐네요. 그 외 지역에서는 우리가 또 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김포. 김포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할 것 같았는데요. 3주 정도는 굉장히 핫했고요. 그 이후 3주는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오름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파주는요. 2주만 반짝했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쏘쏘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요. 아마도 그 7.10 대책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에 너무 과했죠. 네. 그래서 그 외 지역들은 서울 중심들은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물건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조금 많아 실거주 갈아타기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외곽 지역들은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구로구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업무지구가 좀 가깝잖아요. 영등포라든가 여의도. 그리고 6억 이하의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금자리론에 대한 걸 받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6억대의 매물들의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매물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고양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GTX에 대한 약간 수혜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쪽 지역은 이제 지금 은평구라든가 이런 쪽 개발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명에서는 광명 1구역과 4구역이 이주가 되면서 뉴타운 재개발, 이주하면서 이주 수요도 저희가 수요로 약간 호재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좀 없어서 이 전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투자자 재개발 때문에 투자자도 계속 플러스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에는 여기는 그래도 저가로 매입을 하면서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조금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삼산타운, 삼산동이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곡동 같은 경우에도 7호선이 내년에 이제 연장 개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수요도 같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많죠.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해서 부평구의 매매 가격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수요가 들어와야 되고 그 수요가 실거주 수요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자 유입과 실거주 유입이 꾸준히 되려고 하게 되면은 호재라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에는 실수요층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주 수요라든가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지역들이 조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지구, 지하철, 그리고 개통에 대한 거, 재개발, 그리고 실거주 이런 것들이죠.
부산의 경우에는요. 어디가 지금 해운대구가 굉장히 핫하네요. 그쵸? 가격 상승 폭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보게 되면 달서구가 핫하고요. 그쵸? 달서구의 움직임이 좀 핫하고요. 여기 이쪽으로도 지금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천에서는 부평구하고 그다음에 연수구 가격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쭉 가시게 되면 울주군이 조금 큰 폭으로 올랐네요. 요거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울산이 약간 미미하게 살짝 인제 은근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은 오히려 지난주에는 한 주 가격이 약간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지역이 크게 나타나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해운대구하고 대구 달서구하고 인천 부평하고 그다음에 울주군 그리고 울산이 인제 전반적으로 약간 온기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은 일단 너무 다르죠. 서울 수도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빨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중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계룡시. 계룡시가 그래도 지금 여기 요때부터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정도 계속 온기를 달궈 왔고요. 그리고 의창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두 군데는 지금 그 증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들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약간 보합세의 느낌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인제 규제가 강해지고 취득세율이 특히 인제 취득세율이 막 인제 커진 8% 12%까지 커지면서 약간 지방에 있는 매물보다는 서울 중심권의 매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동안에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세 증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경기도 서울에서 보면요. 그래도 전세는 그렇게 핫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당동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인제 오히려 달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밑에도 가게 되면요. 세종시는 오히려 조금 요즘엔 좀 괜찮아졌네요. 매매로 좀 많이 갈아타셨나요? 경기권에서는 보면은 광명시하고 안양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바로 인제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격들이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들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모습. 더 격양구도 인제 교통이 닿는 역세권 중심으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영통구도 그런 면에서는 수요가 탄탄하죠. 그리고 안산에서는 단원구하고 상록구의 전세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과천은 좀 빠지고 있고요.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두 군데는 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기흥구가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와 기흥구와 뭐 그리고 송파구 그리고 경기도 만안구, 수도권 요런 데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전세가 상승 분위기가 계속 있기도 했고 임대차 3법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예전 단지들에 대한 뭐 이런 전세 물량들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봉구에는 공급 자체가 매물이 별로 없고 약간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인제 물건들을 샀던 거를 전세가를 높게 맞추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용인 기흥구에는 인제 호재들이 많아요. 거기는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고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 그쪽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는 이제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병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의사라든가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매매 가격도 많이 인제 오르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요번에 전세 가격이 많이 동반해서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 모두 다 귀하다, 수요가 넘친다라는 뜻이죠. 광주는 입주 물량이 있는 곳 빼고는요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강남과 판교 이런 쪽으로 인제 직장하고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고런 지역에서 저가의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가 많아서 수요 대비 물량이 항상 귀한 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세 물량에 대한 공급 부족이요. 요번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로 놔야 될 물건은 지금 그냥 꼭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또 역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거주 수요는 또 더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무주택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전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조금 더 이런 모습을 부추기는 약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크게 오르는 곳은 대전의 서구하고 그다음에 울주군이 아까 매매가도 그랬는데요. 전세가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쪽으로 일자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여기 대구의 경우에는 달서구도 매매와 전세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방에서도 이렇게 매매와 전세가 같이 올라가는 지역,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죠. 해운대구도 매매와 전세 같이 올라가고요.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구도 그렇고요. 울주군도 전부 다 매매와 전세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는 그냥 전멸 같은 느낌이죠. 그냥 하얗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게 오른 곳은요. 논산 0.11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이 조금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은 요 대책 이후로는 전부 다 특히 임대차 3법까지 더불어서 요 지역 자체가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 이 자료만 봐도 서울 수도권하고요. 경기 이제 지방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눈에 확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가격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지방에 있는 전세 가격이 그래도 올라주게 된다면은 매가를 조금 하락하는 걸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습들이 가격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의 증감과 전세의 증감을 봤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매수자 심리지수는 어떨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요것만 딱 모았어요. 딱 전국으로 봤을 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다들 그 지난 주보다는 한 주 사이에 많이 빠졌어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해놓은 거는 그나마 오른 거예요. 어느 지역? 대전, 울산,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매수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얘네 수치를 보게 되면요. 전부 다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 100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 수치가 40에서 60 정도가 되기 하고 넘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이런 지역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기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가 한 주 사이에 빠지기는 했지만 매수 심리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긴 전부 다 100 이상이다. 그만큼 서울 중심으로 매수자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과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요 수치는요 전세 수급에 대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100을 넘게 되면은 여기는 오히려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를 제가 강북, 강남, 부산, 인천만 따로 빼왔을 때예요. 여기 전부 다 160, 150, 145 이상입니다. 다 높은 수준이고요. 전세 물량 자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한 주 사이에는 좀 꺾인 모습이죠. 하지만 전세가 여유롭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전세 거래. 그래서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전세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는 약간 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은 강북에 있는 매물이 전세 공급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살짝 꺾였더니 약간 가격은 살짝 그러니까 거래는 약간 보합으로 가는 느낌. 한산하긴 해요.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하잖아요. 그랬더니 거래는 오히려 더 빠지는 모습.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빠지니까 여기는 일단 한 주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조금 더 해소가 되니까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약간 얘와 수급과 전세 거래는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세는 지금 현재
현재 부족하다. 공급 자체가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래도 한산해지고 그럼 나오는 매물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팔리겠죠.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가격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여기에 씨마른 전세 자녀 교육 위해 강남에 새 사는 부모들 직격탄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전세에 관련된 부분이죠.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제 왔을 때 올해는 뭐 7월까지이니까 또 나머지 통계가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전반으로 봤을 때 매매 분위기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세는 오히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실수요층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요런 모습으로 오늘 보여드린 그 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였죠. 저희가 6.17 대책, 7.10 대책, 그다음에 요번에 임대차 3법까지 한 달 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이슈도 많았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매매 가격은 상승폭은 줄었다. 조금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과연 이 규제의 영향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 전세 매물 걷어들이는 현상과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의 지금 현재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임대차 3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통계가 나오는 거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또 어떤 모습일지 또 같이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해요. 예,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이제 피해 입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